자, 우리나라 인홍향도 시대 가장 히트치던 노스텔지어 고향역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차차의 어린 모습이라는 곡이었어요. 히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목을 바꾸고 가사를 바꾼 거예요. 이 고향역은 익산 황등역입니다. 실제 주인공 임종수 선생이 3기 지세에 있는 형하고 같이 황등역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가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집에 갈 때 차차 통일호 그 무궁화 통일호 열차의 창밖에 있는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자, 나무나가 나오면 남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황등역을 지나서 남진이가 등장합니다. 님과 함께 같은 해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남자 가수 인기 산맥, 오디오 가수 누구? 나훈아, 비디오 가수 남진, 이렇게 둘이 하는 거죠. 그 시대는 영남의 박정희, 호남의 김대중, 정치적인 어떤 마치 대리 가요, 이제 뭐 노래로 이렇게 대중들을 많이 감흥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남진이죠. 남진은 김남진입니다. 예, 원래 이름이. 이 투스텝 춤 이거, 예, 이거 엄청 많이 우리 췄잖아요. 이 저푸른 초원에는 옥천 금강변에 남국인 선생이 낚시를 갔어요. 민물 낚시를. 낚시를 갔다가 고기를 낚시질 하다가 먼 산에 쳐다보니까 저 푸른 저 건너 초원에 하얀 벽에 붉은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써낸 거예요. 남국인 선생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도 지었어요. 그 씨앗 지을 때 씨앗은 어디서 모티브를 얻었느냐? 거기도 시골에 놀러 가니까 농약 씨앗 판매합니다. 요 씨앗을 써놓은 거예요. 그 씨앗 하니까 눈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이렇게 해서 농약 가게에서 지은 거예요. 네, 좀 말이 좀 되지요? 자, 동동구루무 있어요. 김병걸 선생이 있었어. 동동구루무 한 통만 사면 온 동네가 곱도 넘으니.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김병걸 선생이 남양주에 친구한테 놀러 간 거예요. 남양주로 돌려고 딱 차에서 내려서 커브를 도는데 간판이 철간판에 동동구루무가 있는 거예요. 딱 어머니 생각났어. 김병걸 선생은 의성 쌍호초등학교 나왔어요. 예천 지보중학교 나왔어요. 안동농고, 지금은 안동농림고라고 그래요.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 동동구름 한 통만 사면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바로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이겁니다. 이 노래가 나오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금정고무신. 그럼 금정고무신. 어머님 따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개가 해를 쫓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나르면 내 마음도 따라 날았다. 잃어버릴라 달아질세라 애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휑휑 금정고무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향역 님과 함께 그 지나가면은 어머니 생각에 동동구루무 금정고무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유행가의 매력이고 마력이에요. 1975년은 우리나라한테 대마초 사건, 해피 스모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고래를 잡으러 전부 다 통해로 떠나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직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싱어송라이터 송창식과 기타의 전설 함춘호가 고래 사냥을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송창식, 함춘호. 이분들의 특성은 뭐예요? 악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이때 도망가는 짱발족, 청바지, 통기타, 청생통시대잖아요. 이 토론은 뭐예요? 경찰이 쫓아가니까 서지를 안 해. 그래서 노래를 금지곡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부르는데 왜 서지 않느냐. 그렇죠? 바보들의 행진의 영화 OST 곡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이 한 곡, 다음에 나오는 게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문세광 사건 1974년 8월 15일 제29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국립회오름 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청중 중에 한 놈이 도시락에서 권총을 꺼내서 빵빵빵 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밑에 싹 들어가 버렸지. 뒤에 앉았던 유경수 사께서 맞고 그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놈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진 공격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큰일 하죠. 그게 아니고 민단은 일본에 남은 사람 민단과 조총련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북한하고 소통하던 게 조총련인데 이분들한테도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자고 해서 그 이듬해 9월 13일부터 2주 동안 조총련 추석 고향 성묘단 방문단으로 정해놓고 그분들이 들어올 때 불려진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원래는 돌아와요 충무항이었어요.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7년간을 거쳐서 노래가 음반으로 나와. 근데 1976년에 음반으로 나오지만은 1975년에 이미 노래는 히트 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고 현장의 장면이고요. 그분들이 다시 추석 고향 성묘단에 오는 모습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돌아와의 충무항에라도 녹음이 됐어요. 김해일, 김성술이라는 분 불렀어요. 이분이 왜 돌아와의 충무항해를 했느냐. 황선우 선생한테 그 당시에 지자체 이름을 넣어주면은 음반 출반 후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충무항으로 노래가 왜 못 듣겠어요. 김해일 선생님이 군대를 간 거예요. 1971년도에 대형각 호텔로 불이 나죠. 휴가 나와서 그분이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노래 주인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1972년에 조용필 선생이 다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떴겠어요? 사랑과 이별, 부산 바다 항만 관리를 하는 집 딸이었어. 그분하고 이 노래의 주인공 화자하고 사랑을 하는데 목포 해양관리소로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님이여 했는데 그리운 내 형제로 바꾼 거예요. 님을 혈육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다시 녹음해서 히트친 노래가 이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자, 잃어버린 30년. 아직도 이런 슬픔이 KBS 이장가족 찾기가 나온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원래 이 노래는 아버님께라고 하는 낙동강 어부를 묘사했던 서른도의 곡이에요. 그 곡에다가 가사를 입히는 거예요. 자,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1983년도 7월 30일 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8일 453시간, 그죠?
이렇게 길게 해서 뭐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야? 아직도 이런 슬픔이. 첫날은 곽순옥 선생이 불렀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썼어요. 근데 하루 저녁 사이에 노래가 새로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잃어버린 30년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부터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진이 바로 이런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한반도 모양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대전에 살던 오빠하고 제주도에 있는 동생이 만납니다. 30년 만에. 101만 명이 신청을 해서 11만 명 정도가 맞았어요. 이분들이 바로 금순이하고 엄마지요. 그죠? 오빠하고 금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순규 할머니 19살 때 남편이 헤어졌어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했잖아요. 37년간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냈어. 남편은 남한으로 내려와 살아있는 거예요. 잘 가게, 잘 가시게 여보. 어떻게 해요? 눈물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이. 이게 우리나라의 뭐예요? 38선을 출발해서 휴전선이 된 민족의 동질성과 이념의 상극성. 이게 바로 우리 잃어버린 30년 세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유행가를 아랑가라고 해야 되고, 유행가를 작사, 작곡, 가수, 시대, 사연, 모티브,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 이런 7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유행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노래가 이 표상이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전통가요 부활정청에서 나옵니다. 자, 최백호의 도라지 위스키가 나오죠. 막걸리 한 잔이 이제 위스키가 되는 거예요. 최백호 선생이 부산 명륜동에서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가 간암에 걸렸어요. 아버지는 최원봉 선생 초대 29살로 최연소 국회의원을 한 분입니다. 6.25 전쟁 때 터키군 트럭하고 부딪혀서 아버지가 김천 황간 일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키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최백호 선생은 화가가 꿈이었어요. 지금도 마포에서 레지스탕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치고 있죠. 그 최백호 선생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으러 데뷔해서 다음에 불른 노래예요. 내 마음에 갈 곳을 잃으 뭐요? 엄마가 간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니까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어머니가 숨이 막 넘어가려는데 엄마 이 가을에 가지 말고 흰 눈 올 때까지만 살아다오 라고 부른 노래가 내 마음은 갈 곳을 이릅니다. 그 후속곡이 바로 이 노래예요. 자, 역사책 속에서 황진이와 장녹수가 살아납니다. 장녹수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의 첩이었습니다. 천민으로서 천민하고 결혼해서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명한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요부였다고 그래요. 이걸 알고 연산군이 4급 지금 서기관으로 궁궐에 들입니다. 1년 뒤에 3급 국가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연산군을 백도라라고 가지고 놀다가 1506년 중종반정 때에 돌팔매를 맞아 죽는 분이 장녹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황진인데요. 황진은 1506년 중종반정 이후부터 한 50여 년을 살던 간 진랑이라는 기생이에요. 평양 기생이죠. 송악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 황진이를 그리워하던 사람이 임백호입니다. 그래 임백호가 서도 병마사 평양 감사가 돼야만이 황진이를 만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평양에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개성을 지나가는데 황진이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성 송악산에 황진이 무덤에 가서 읊은 시가 뭐예요? 청초 우거진 골에 잔한다 누워난다. 백골은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 잡아 권한이 없으니 그를 선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래 황진이 대신 꽝 대신 닭이야. 이걸 황진이 무덤에 병마절도사가 가다가 죽은 기생무에 막걸리 놓고 절하니까 파직됐어. 그 평복을 입고 황진이 대신에 내가 평안도
또 유명한 기생이 한우라 그래, 한우. 한우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우를 찾아가는 게 저 안에서 만나주지 않아요. 종들이 대문 2개, 3개 놓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봐라, 붓을 가져오너라. 그래서 붓에다 실을 쓰는 거예요. 북창이 막다여 우장 없이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오네. 오늘은 찬비, 한우야. 기생 이름이 한비, 찬비.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이렇게 쓴 거예요. 종한테 딱 종이를 줬어. 딱 딜라 보내. 딜라 보내니까 아이 이거 완전히 한우가 딱 있다. 종이를 펴보니까 귀신이 탐복할 노릇이요. 정말 시를 잘 썼잖아. 그래서 쓴 시가 이거예요. 무슨 말 얼어자리, 의 얼어자리. 오늘은 뭐요? 비단 금침, 찬비 맞았으니 비단 금침을 덮고 여기서 노가 잘까 하노라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 대신에 한우를 만나고 오는 겁니다. 이 두 노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선 장녹수. 예. 그렇죠? 이 장녹수의 아버지는 충청북도 문의현력 면장이었어요. 거기하고 어머니 첩실에 나오는 딸이 장녹수예요. 오빠는 장복수였어요. 연산군에 첩이 돼서 후궁이죠. 후궁이 돼서 오빠를 천민에서 양민으로 신분 상승시킨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연을 연산군이 망가지니까 돌팔매를 맞아서 죽어서 그 던진 돌이 돌무덤이 되었다 그래요. 황진이는 본인이 죽어서 내가 기생으로서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다른 여성들이 나를 뽐보기로 이렇게 못되게 살지 않게 나를 개성 냇가에 그냥 시체를 던져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던져버리지 않고 지금 송악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불려나온 사람이 장녹수하고 황진이죠. 1506년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노래방 시대의 최고 인기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안동역에서입니다. 말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자, 이 노래는 안동역 앞에서가 아니고 원래 안동시청 분수대 앞에서입니다.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이 1977년도에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갈 때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시청 분수대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그 사연을 읊은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2008년도에 발표됐는데 2013년에 우리나라 전통가요 가사 부분에 대상을 받은 노래예요. 노래방에서 최고로 히트치는 거죠. 우리나라 노래방은 1991년 4월 전후로 부산 동아대학교 앞에 있는 로얄 레코드 오락실에 코인을 넣는 동전을 몇 개 넣으면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방 사연이 시작이 되어서 그해 여름에 광안리의 하와이안 해수욕장에 하와이안 비치라고 하는 노래방이 사업자 1호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노래방 역사상에 가장 히트친 노래가 소양강 처녀하고 안동역에서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또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한 20만 여개 된다 그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통계가 없어요. 지역마다 다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장 히트친 노래가 안동역이었습니다. 자, 보릿고개. 우리가 아까 동동구루무하고 금정고무신하고 엇대어서 읽어야 할 노래입니다. 자,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 가장 살아있는 전설, 이제 올해 돌아가셨죠. 송혜 선생님입니다. 내 고향 갈 때까지 이 노래를 1절 전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향 다리요 별 봐도 고향해인데 해도 달도 말이 없구나. 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 말고 거기서 그라. 내 고향 갈 때까지. 정말 눈물 나는 거죠. 우리 가요 100년사 38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의 동질성과 이념의 상극성을 가장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황해도 재령 출생입니다. 1927년생이었어요. 이분이 혈혈단신 1.4 후퇴 때 미군 군함을 타고 황해도에서 우리 강화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원래 이름이 송복희인데요. 송복희, 송해로 바꾸죠.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분이 피난사리를 대구 낙동강 방어선 안에서 해요. 그때 만났던 부인이 석옥이 여사님입니다. 결혼식을 못해서 2015년에 했어요. 그분의 인생이 걸려있는 노래가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에 살아있는 전설 노래입니다. 송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석옥이 여사님이죠. 교통방송 할 때입니다. 송 선생님은 아들이 송모모 씨인데요. 24살 때 한남대교에서 바이크하고 트럭하고 부딪혀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송혜 선생님 그 트럭 운전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혜 선생님은 한남대교를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교통방송도 17년간 하던 것을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우리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를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서 작사, 작곡, 시대, 사연, 모티브, 그 시대에 살아낸 사람들의 사연을 펼쳐보면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아있는 역사가 팩트와 증거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행가는 이렇게 아랑가라고 표현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토색에서요, 이 새야새야 파랑새야입니다. 창가. 외색으로 옵니다. 저 연자가 떨어질 연자입니다. 멀리 이별할 연자지요. 양색이 팝송입니다. 1960년대 신토색이 되면서 팝과 스탠다드 팝이 들어오면서 뽕짝이 들었는데 이걸 뽕짝을 트로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트로트 열풍 시대까지 출처도 국적도 없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새색, 지금 우리가 BTS를 중심으로 해서 K-팝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리랑 가요 합친 걸 아랑가, 영어로 아랑가, 한자로 아랑가, 랑, 물결칠 랑자입니다. 낭만이죠? 프랑스의 낭만은 로만 또는 로맨스지요. 그죠? 로망을 중국 사람들이 따라 쓰려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로망을 물결칠 랑자, 가득할 만자, 물결이 가득하다. 모양이 없어, 정신 없어, 혼란스러워, 소설 같아. 이 낭만을 쓴 거예요. 우리 트로트 아랑가도 나를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몸을 요동치게 하는 노래 아랑가로 바꾸면은 가장 한국적인 단어가 되면서 글로벌 단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100년의 과제가 있죠. 이런 것을 다 들어봐야 될 생각이에요. 이 100년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트로트를 아랑가라고 바꾸는 주체가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으로 생방송입니다. 인생은 생방송 홀로 드라마 되돌릴 수 없는 이야기 태어난 그날부터 즉석 연기로 세상을 줄타기 하리 자, 제일 첫 곡을 제가 유행가로 틀었어요. 지금은 인생은 생방송을 틀었어요. 이렇게 노래는 유행가는 흐를 유 행할 행 시대를 따라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 가수, 시대, 사연, 모티브 그 당시에 대중들의 삶을 읊은 노래죠. 자, 이제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러한
아랑가를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유행으로 역사의 마디에 걸쳐가는 그런 융복합적인 창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많이 오십시오.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장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